뇌졸중을 진단받은 사람 중에서 거의 70%가 진단되는 게 고혈압. 그러한 분들이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있다, 당뇨병이 있다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조절 안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대한뇌졸중학회 교수님들과 뇌졸중이 걱정이신 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영상 콘텐츠 촬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안 생기면 제일 좋잖아요. 안 생기면 제일 좋기 때문에 좀 뇌졸중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생활, 이런 수칙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분들은 뇌졸중을 좀 먼저 좀 알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 알면은 그래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많은 이런 뇌졸중에 관련된 정보들을 더 이렇게 내가 해야 된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 좀 궁금해요. 일단 보면 사실은 뇌졸중 예방은 그냥 누구나 의사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 운동하세요, 그다음에 적게 드세요. 적게 먹어야 돼요? 적게 먹어야죠. 살찌지 않게? 네, 그렇죠. 적당히 먹어야겠죠. 예. 비만이 되지 않도록. 제가 비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를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아, 네. 아니요, 충분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네, 자신감 가지고. 허리 조금만 세우시고요. 네. 어쨌든 그렇긴 한데 근데 사실은 이제 걷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더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뭐 무리한 고강도 운동은 어떻게 보면은 혈압을 갑자기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간단하게 30분 정도 걷기, 뭐 약간 땀나는 정도로 걷기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체중 감량도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또 근육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 예방에서는 생활 수칙부터 변경하신다 하면 간단하게 걷기 하루에 몇 분 정도? 한 30분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그렇게 사실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서 또 걷기를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단 걷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뭐 많이 보실 수도 있고 뭐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가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 병원에서도 1층부터 뭐 18층까지 올라가시는 교수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매일매일. 그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을까? 대단하시네요. 사실 보면 항상 이게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계셔서 뭘 하셨지 하다 보면 1층부터 18층까지 계속 계단 걷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팁을 드린다면 그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또 도움되는 말씀이신 게 저희가 사실 한 번에 30분, 40분의 시간을 내기는 어렵지만 오히려 10분씩 3번 내기는 좀 더 편하거든요. 근데 이 뭐 혈당 조절이나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운동을 나눠서 하더라도 그 효과는 유지가 돼요.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식후에 10분 정도씩 이렇게 좀 걷는 거는 뭐 기분 전환도 되고 이렇게 더 쉽게 운동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나눠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데 위험인자 조절이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뇌졸중의 대표적인 위험인자가 뇌졸중을 진단받은 사람 중에서 거의 70%가 진단되는 게 고혈압. 네. 저희가 그 뇌졸중 발생의 그 기여도를 봤을 때 1등이 고혈압이에요. 당뇨병. 네. 선생님 잘 아시죠? 당뇨. 네. 그리고 네. 고지혈증. 네. 그리고 흡연. 네, 흡연은 뇌졸중을 2배나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입니다. 심장에서 이렇게 피가 좀 들어오는 곳이 바르르 이렇게 떨리면은 그쪽에 혈전이 생겨요, 이게. 피가 좀 고여 있게 되면서 약간 혈전이 생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류가 생겨서. 있으면은 뇌경색의 위험이 5배, 6배 높아지고 그리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심방세동이 발견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이제 75세 이상의 환자에서는 거의 30% 이상의 환자들이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경색이 생기시기도 하거든요. 꾸준하게 건강검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젊은 나이 40대, 50대 초반 저희가 사실 뇌졸중에서는 40대, 50대는 젊은이거든요. 진짜 젊죠, 사실. 완전 젊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있다, 당뇨병이 있다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조절 안 하세요. 운동도 안 해요. 사실 운동만 꾸준히 하셔도 조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나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고혈압 사실 증상이 잘 없으니까. 그 뇌경색도 있지만 고혈압성 뇌출혈이 굉장히 많아요. 뇌출혈의 대뇌출혈의 대부분의 원인이 고혈압이에요. 근데 오는 부위가 팔다리 마비랑 관련된 부위에 많이 생겨요. 좀 안쪽에. 그러면은
뇌출혈 때문에 오른쪽 왼쪽 팔다리 마비가 된 채로 젊으신 분들이 생활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고혈압만 잘 조절을 했으면 안 생기는 분들이에요.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네. 그래도 중환자실에서 보다 보면 혈압 때문에 의식 저하 되는 부분에 또 생기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의식 저하로 계속 누워 계시는 분들 보면 이게 만약에 혈압을 잘 조절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무리 없이 그냥 넘어갔을 일들도 많은데 뭐 수술도 해야 되고 중환자실에서 계속 계시면서 뭐 폐렴도 생기고 막 그런 합병증들도 되게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을 조절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보면 되게 화나요. 막 혈압 조절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뭔가 메시지를 만드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이렇게 혈압 조절 못 해가지고 이렇게 뭐 뇌졸중을 앓거나 이런 치명적인 후유증을 갖게 된 가족 앞에서 그런 말 함부로 할 수 있을지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본인이 뭔가 진단을 받았다면 적절하게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뇨도 사실은 당뇨 전 단계 정도가 돼서 꼭 약을 안 드셔도 되는 분들 있잖아요.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괜찮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리고 외래를 잘 다니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좋아졌으면 유지를 하시면 되고 좀 나빠졌으면 약을 드시면 돼요. 근데 주구장창 나는 생활습관 교정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예. 일단 우리가 목표가 사실은 뇌졸중 같은 거 없이 오래 사는 거잖아요. 이게 목적을 약을 안 먹는 거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뇌졸중 안 생기는 거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다 병행을 해봐야죠. 거기에 맞춰서 꼭 혈압 조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 먹으면 아무 일 아닐 수 있지만 무시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신호라고요. 이게 뇌라는 기관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생활을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는 굉장히 하루아침 1분, 2분 만에 진짜. 예. 내가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뇌졸중이 왔고 그것 때문에 후유장애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인자를 진단받으신 게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외래를 꾸준하게 다니시면서 조절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처방해드리는 약은 꼭 잘 드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1년이면은 10% 환자들 재발하거든요. 거의 10% 이내. 5년 되면은 20, 30% 많게는 40% 보고된 연구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와중에도 이 위험을 줄이는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위험인자 조절을 잘 하시고 약을 꾸준히 드시면 사실 한 번 뇌졸중으로 끝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번 경험하면 사실 그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죠. 예. 이런 나와 있는 데이터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조절들이 이제 있으니까 최대한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예방 수칙이라든지 위험인자 관리 해가지고 아예 안 생기면 제일 좋고 생겼더라도 2번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진짜. 근데 저희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실천해 주시지 않으면은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잔소리같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많은 헬프님들 그리고 뇌졸중에 관심이 많으신 이런 시청자분들께서 가능하면 예방하고 이렇게 좀 한번 생겼더라도 재발하지 않는 그런 이렇게 건강한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